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시 시기와 규모 이런 것들을 한미가 조율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취소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한미 간에 지금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민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논외로 치고 지금 한미 간의 한미연합훈련 실시 계획은 어디까지 조율이 되어 왔던 거예요? 현재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과 미국 오스틴 장관과 통화가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연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네네. 계획대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계획은 세우고 있다. 네. 혹시 실시 시기는 이미 나왔었던 겁니까? 이달 중순 정도로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요. 예. 1단계는 이제 한 10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라고요. 네. CMS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16일부터 26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요. CPTP 훈련을 이렇게 하는 2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연례 훈련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야외 기동 훈련. 이것이 실시가 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얼핏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이 그런 훈련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연례 연습은 다 포함이 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증원군이 증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축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8월은 오히려 코로나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고려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위원장님을 포함한 그 여야 국방위원들이 미국 방문하신 적이 있었죠. 네.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사실 이제 상하 양원 군사위원장과 군사위원들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을 만나고 태평양 사령부에 이제 지부를 좀 만났는데요. 제가 느낌에는 미국의 그 관계 당국자들의 그 생각은 일괄적으로 아마 그 연합훈련은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예정대로입니까? 아니면 축소를 해서라도가 되는 겁니까? 단서가 달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원칙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맞다. 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를 고려한 고도의 어떤 판단은 또 나름대로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 군 당국이나 국방부 입장은 어떤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당국 간의 군사 당국 간에는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걸 점검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정에서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이제 이틀 전에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지난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의 동맹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의 조율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통신선도 복원된 상태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해서 이제 상투적인 전술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한 계산된 어떤
측면에서 이게 이제 나온 걸 같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상투적인 전술이라고 하면서 원하는 바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종의 성동격서로 북한이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문제 삼지만 실제로 따내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어떤 그런 측면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조율된 북미 관계라 우리 이제 한미 양국 간의 조율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공을 던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근데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한미 연합 훈련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고 그걸 뻔히 알면서 이제 통신선을 복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네. 근데 이게 갑자기 그 한미 연합 훈련이 돌발적으로 나온 변수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연례적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는 다른 걸 지금 그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그 다른 목적이 뭘까요? 그럼 혹시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 그러면서 오히려 한미 양국과 남한 쪽에 어떤 남측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변수가 많아서요. 그럼 뭐 아무튼 이제 또 그 일부 언론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중에서 이제 원색적인 욕설적 표현이 이제 그 없는 것도 주목을 하던데 그런 의도 하에서 이런 표현을 조율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다목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상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북미 미국에 대한 신호도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남한 쪽 내부에 어떤 어떤 진영의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쪽에게 어떤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의 문제고요. 또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증원 병력을 아마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CCTP 훈련, 일종의 연합 지소 훈련으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하고는 아무 뭐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이제 확대된 어떤 그 훈련까지는 가지를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병력 증원군이 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북한의 입장과는 별개로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내에 물론 이제 조건부 전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FOC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실시하고 도상 훈련이지만 하고 FOC 검증까지 맞춰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기거든요. 조금 전에 FOC라고 하셨나요? 그 검증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군의 그 이제 그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휘 능력의 어떤 검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연합 훈련은 이 정도로 하고요. 몇 가지 좀 그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가 이 우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F-35A 전투기 도입 예산 등 국방비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미 편성된 국방 예산은 감액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는 원칙적인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무기 체계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계약의
미집행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법률적인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변경 조정을 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력 투자라든지 무기 체계 도입에 대한 어떤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고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없어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수감대에 있던 그 부사관이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건 좀 그 문제가 좀 그 삼고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수용자 관리가 현재 법적으로 잘 돼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도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해적인 요소를 좀 감소시킨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철저히 수감자들의 인권은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